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직후 국회를 찾아서 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피해자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국가폭력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태는 국가폭력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재판이 검찰이 없어지기 전에 끝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국무회의를 오늘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제가 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되게 남일처럼 얘기를 하셔서 조금 화가 지금 많이 나 있고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회피형 대통령이다, 남일처럼 이야기를 했다,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은 공무원의 태도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불안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망감이 컸다는 건데, 이 김진주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여권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대변에 공개석상에서 계속해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강변해 왔습니다. 어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이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 직전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은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결코 아니며 자신의 사건이야말로 이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이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나쁜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와 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앞서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던 바 있습니다. 어제는요, 이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직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의원이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면서 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 의원 같은 자들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쓰자 김진주 씨가 자신의 SNS에 아니요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심까지 공론화가 안 된 사건이 공론화된 거는 검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김 씨는 강조를 했는데요. 또 김 의원을 향해서 공론화하지 못하게 입막음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억울하면 공론화를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간담회를 주최한 한동훈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에겐 지옥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았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보안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돼 있지도 않고 서영교 같은 사람들은 결코 저 문제에서 피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옥문이 진짜 열린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을 말하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빽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법의 민영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곳곳에서 자기 돈을 들여야 돼요. 여기에 더해 어제 간담회에서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조사, 경찰 조사를 받는 영상이 잇따라서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게 바로 보안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으로 이런 영역을 완전히 없앤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피해자 상의가 이제 반 정도 들려 있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폭행 말고 저는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죠. 본인 얘기는 실제로 보면 이제 그때 폭행을 해가지고 여자분이 이제 뭐 상의가 저거를 이제 되쳐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피서스는 발등 올라와 있었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조공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럼 누구예요? 본인 마음을 그렇게 아시는 사람이 대체 누구신가요? 조사했던 경찰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동훈 후보는 여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배경이 검찰을 향한 일종의 복수심 마케팅이라고도 여당 주요 정치인들을 겨냥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계속 울고먹고 지탱해온 가장 큰 무기이자 축이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스라이팅 해온 그 복수심 마케팅이 정당한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불법 자금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 집행을 힘으로 거부했던 김민석 전 총리, 정말 그 돈 안 받았습니까? 송영길 의원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된 겁니까? 돈 봉투 정말 안 돌렸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됐습니까? 깡패 출신 사업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북한에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보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이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한 의원이 그간 정치권에서 언급을 자제해온 이 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한 건 이 법안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담은 봉투를 바치는 모습을 본 김진주 씨가 강하게 반발한 만큼 이 민주당이 명분 없는 법안을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먼저 차재원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이 대통령을 향해서 회피형 대통령이다. 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공무원 같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아프게 이 비판을 새겨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검찰의 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셨잖아요. 지난해 9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취임 100일 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두기 무서워서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때 구두기라는 것은 정치검찰의 부활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한다면 장독이 여기서 말하는 장독은 국민의 눈물과 고통, 희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번 형사소송 개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아무래도 여당이 지금 그러니까 입법을 주도해서 통과한 법안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특히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이러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국의 파행, 국정 운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주 씨가 이야기한 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상당한 범죄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 앞으로도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고통이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충분히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통과된 법안을 시행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좀 뭐랄까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 가감하게 철저하게 보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광속으로 처리가 된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개정할 때는 광속으로 했는데 수정은 과연 광속은커녕 그러니까 음속은커녕 시속으로도 시속 그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이 정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유념할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욱임 의원님, 진짜 김진주 씨가 이 대통령에게 이제 회피형 대통령 이 얘기가 가장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신속하게 보완한다 그러는데 과연 과단성 있게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도 쓰지 않으면서 국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표출했던 우려와는 좀 결이 달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진주 작가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책임 회피형. 근데 쟁점에 대해서는 반대에 있지만 유시민 작가도 유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뭔가 생생낼 수 있는 건 본인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불편한 일들은 아랫사람을 시켰다. 마키아벨리적이다. 뭐 이렇게 운운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이거 중대한 공익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처음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했다면 그거야말로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던 공소기각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주고받았던 것 아니냐라는 근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음모론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보완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그 민주당에서 거의 뭐 홍보하듯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 얘기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권 송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90개의 법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신속하게 될까요? 제가 볼 때 이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민주당이 전당대회 와중에 강성 당원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였던 요 보안수사권 폐지는 두고두고 민주당의 큰 짐이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